설계하는 방법 강의요. 설계하는 방법은 이게 설계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설계가 있고 좀 큰 설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소스 코드를 어떤 구조로 짤 거냐도 하나의 설계일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잡는 것도 설계일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설계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보통은 그 뭐 플랫폼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요즘은 사용자 정보를 안 받는 서비스가 거의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전에 보통 기획을 명확히 해야 되고, 기획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 기획에 필요한 기술들을 찾겠지. 그 다음에 그 기술들을 찾은 다음에 그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시스템 구조를 좀 설계를 하겠죠.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먼저 나와야 돼요, 설계할 때.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적당히 이제 진짜 그냥 필요할 것 같은 거 위주로 이렇게 구조를 잡아 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부분이 더 리드나 라이트가 많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건 결국에는 설계는 되게 의외로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친다기보다는 특정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노바에서도 응용 2단계에서 그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서비스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스타트업의 핵심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주기 너무 좋은 방식, 그리고 실제 설계에 가까운 방법이 실제 그냥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인디즈란 서비스가 있는데, 그 팀은 이제 홍대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정말 괜찮은 재능을 갖고 있는데 아직 빛을 못 보는 뮤지션들에게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음악을 올릴 수 있는 인디즈라는 플랫폼을 만든 건데, 그거 하면서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득을 보게 하려면 결국에는 실제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마다 다르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는 뭐 빅데이터 서비스인데 데이터가 정말 많이 들어와. 그러면은 그러니까 라이트는 많이 되는데 리드는 되게 적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리드는 데이터를 읽는 거, 라이트는 데이터를 쓰는 거. 근데 이 횟수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선택도 달라질 수 있고 설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기술 선택부터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애들한테 창업시킨 거는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보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전의 커리큘럼에서는 이제 그 친구가 해온 설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딱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거에 생각이 있고 근거가 있고 그래야만 통과를 하는 방식이라서 예전의 설계 방식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악명 높았죠. 그 당시에 무슨 지옥이다 보다 막 후기 보면 막 그런 거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옥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질문들을 한 거거든, 내 생각엔. 서비스를 설계하는데 당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구현만 된다 이걸로 끝내면 사실 안 되거든. 팀노바 커리큘럼에서 응용 2단계 측에서 그 당시에 그걸 담당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별로 없고 그냥 적당히 만들어서 서비스 동작만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 뽑아서 또 고도화를 시키면 되니까 그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 설계 막 겁나 잘했다, 막 구글의 뭐 알파고 아키텍처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단계는 이미 회사가 엄청 크잖아요. 이미 다 컸고 이미 돈도 많고 그래서 개발자 풀도 여유 있고 이러면은 하나하나 신경 쓸 수 있지. 근데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처음부터 막 설계를 미친 듯이 이렇게 신경 쓰느니 그냥 제품 빨리 만들어서 고객들이 그 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아 이거 되겠다 싶으면 밀어붙이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개발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때 무슨 뭐 소스 최적화를 보고 앉았어. 지금 일단은 그래서 실리콘밸리 제가 말한 방법이 뭐 제가 지원한 방식이 아니고 다 그 실리콘밸리에서 린 스타트업이라고 애초에 그 실리콘밸리 그렇게 막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실리콘밸리의 문화 중 하나란 말이에요. 빠르게 개발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실리콘밸리의 방식이 이런데 의외로 서양 애들이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돈 많이 벌지 걔네들이. 저는 합리적인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설계를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우선순위가 뭔지를 자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꾸 되게 명예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끔 보면 소스 최적화 너무 막 신경 쓰다가 정작 일정도 못 마치고 본인도 야근을 하는데 뭐 이상한 프로세스로 개발을 하니 지금 소스 최적화 중요하지 않고 고객들이 빨리 런칭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때 소스 최적화 생각하고 있으면 그때는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 받는 거죠. 그리고서 그 회사가 그렇게 잘 가지도 못해요. 그런 류의 사람이 있는 회사는 보통. 그래서 아웃풋 느려지고 본인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소스가 최적화된 소스가 있으니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업데이트 또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적화는 업데이트가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숙련된 개발자 또 능력 있는 개발자는 최적화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그때그때 유연하게 짜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돈 잘 벌고 이렇게 머리 잘 쓰는 개발자들 보면 되게 유연해요, 소스 코드가.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실력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실무에서 날고기고 하는 사람은 되게 똑똑해요. 영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하죠. 이제 왜 이런 거를 잘 모를까.